네, 안녕하세요. 8차시 1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에서는 찻자리를 즐기는 찻자리에서 필요한 소항목으로 찻자리꽃, 그 다음에 다가, 또 향 이렇게 같이 즐길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차를 즐기면서 사실 그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알기만 하는 그런 경우, 이제 알기만 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다. 또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사실은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차도 여러 가지와 더불어서 이제 즐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를 즐기는데 사실 아는 만큼 즐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즐기는 만큼 경험이 체득돼서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다양한 것이 응용되고 이렇게 이제 차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꽃하고 그 차 자리에 음식이죠. 다과, 그 다음에 그 또 재미있는 놀이가 되는 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꽃은 찻자리를 장식해주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의 감각이나 이런 거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 사람의 어떤 소유하고 있는 어떤 그런 항목이 중요한 항목이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통 꽃예술은 그 1세기경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에서 이제 부처님께 공양하는 공화죠. 공화로서 이제 많이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죠. 굿에서 토속 신앙인 굿에서 이제 꽃을 많이 이제 이용했고 이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꽃을 굿에서 그 신과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신장대를 장식하는 그런 도구들로, 그래서 뭐 칠성꽃이나 서리와 수팔련 이런 상상의 꽃들을 신장대에 장식을 해가지고 신과의 매개체로서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생화들을 장식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그 불교나 이제 굿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상에서 이렇게 향유되어 있었던 그런 꽃 예술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의 전통 그 꽃예술은 자연에 순응하는 마음으로 지나친 인공적인 표현이나 기교를 피해서, 그래서 좀 소박하고 세련된 아름다움, 그런 것을 추구하고, 또 고도의 인의와 기술적인 표현 속에서 그 어떤 인위적으로 표현을 하지만 자연적인 어떤 그런 섬세함 내지는 자연의 편안함, 그런 거를 추구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드에 제시되어 있는 것처럼 노인 행락도 이런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런 옛 그림들에서 보면은 이 꽃 같은 종류들을 어떻게 향유하고 있었는가. 물론 찻자리도 되고 될 수도 있었지만 차가 아닌 다른 것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꽃이 어떻게 소요가 되고 취미가 되는 향유가 되었었는가 하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노인들이 행락을 즐기는 거죠. 즐기는데 거기 동자가 이렇게 뭔가를 끓이고 있는데, 아마 이게 그 뭐 음식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차를 즐기는 그런 모습도 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매화하고 그 꽃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목단 있죠. 모란, 그 부귀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목단 같은 게 전통적으로 많이 즐겼던 그림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놀이를 할 때 꽃이 이렇게 뗄 수가 없이 아주 밀접했었던 그런 꽃을 즐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 그 옥당 부귀라든가 독리가경 같은 그림에서도 이게 꽃들을 즐기고 꽃들을 소유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찻자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차를 살펴보지만, 잠깐 그 차가 어떻게 문화적으로 소요됐는가를 볼 수 있는 게 화례가 있죠. 우리가 차도 차로서 예를 표하는 차례라고는 하지만, 꽃도 꽃으로서 예를 표하는 화례로서 전승이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 뭐 어사화라고도 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죠. 이게 장원급제하거나 그런 사람 여기에다가 꽃을 꽂아주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고조선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되면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궁중에서 이렇게 뭐 장원급제한 사람에게 꽂아준
주든가 아니면 연회나 뭐 은시상 등을 장식하는, 그래서 생화를 꽂기도 하지만 조화를 이렇게 많이 또 계절에 상관없이 언제든, 요즘에는 온실이 있으니까 사계절 꽃이 언제든 많이 이렇게 보급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좀 원활치가 않으니까 조화, 종이로 만든 조화 같은 게 많이 이용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궁중에는 그 꽃을 전담하는 전담하는 전문가가 있었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상하롱장이라는 사람이 꽃을 만들고 조화공으로서 꽃을 전문으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이제 직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조선시대나 그 이전에 어떤 예식 같은 데서도 보면은 예식이 담겨진, 우리가 뭐 의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다고 한번 우리 수업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의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면 음식상에 병에다가 꽃을 꽂는 병화라든가, 그 다음에 이 병을에다 이렇게 잔치를 할 때 꽃을 꽂아 놓기도 하지만, 이 음식상 위에다가 이 조화나 이런 것들로 다양하게 이렇게 장식을 해요. 장식을 해 놓는 그런 이제 그 꽃들. 근데 그거를 상에다 같이 꽂으니까 이제 상화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이 궁중에서 일을 하는 그런 그 뭐 여관들이죠. 그러니까 뭐 상궁이라든가 궁중에 부속돼 있거나 아니면 잔치를 하는 그런 데서 그 일을 이렇게 서브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목에다가 이렇게 꽃을 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신들은 모자에다가 이렇게 꽃을 꽂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꽃들, 그 다음에 뭐 천장에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내려오게 매단 꽃, 이런 종류들을 조금은 다양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통 문화 속에서 꽃을 굉장히 이렇게 소유하면서 즐겼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런 꽃들을 찻자리에서 어떻게 즐기는가 한번 찻자리 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찻자리에서 이렇게 즐기는 꽃은 양보다는 질이죠. 그래서 소담하게 일반의 그 꽃 이렇게 꽂는 것처럼 이렇게 소담하거나 이렇게 좀 화려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소박하면서, 근데 대신 계절감 있는 꽃을 찻자리에 장식해가지고 계절을 느끼는 거죠. 계절을 느끼면서 어떤 그 계절의 그 변화, 자연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찻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의미로 하는데, 그래서 계절감을 살려서 이제 자생화 등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화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런 꽃보다 요즘에도 이제 자생화라든가 좀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선택을 해 쓰죠. 그러면서 좀 소박하면서도 또 아름답고, 그 다음에 자연미가 있으면서도 좀 절제된 자연미, 이런 내용들을 표현해서 이제 장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 꽃 종류들을. 그리고 또 뭐 찻자리는 사실 계절감을 살려서 이렇게 편안한 그런 꽃들을 꽂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격식을 차린다면은 뭐 아무리 야생화라도 이름이 없는 그런 이제 풀들, 그런 이름 없는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고, 또 집안에 이렇게 흐드러지게 펴 있는 그런 꽃들을 꺾어서 이렇게 다시 찻자리를 새롭게 또 장식하지는 않죠. 그거는 어차피 집안에서 마당에서 정원에서 감상할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조금은 다른 소재로 찻자리를 또 이렇게 장식하는 거. 그리고 저쪽에 잔뜩 만발에 피어 있는 꽃을 몇 줄기 꺾어다가 요 찻상 앞에 꽂아놓는 거에서는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꽃들은 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뭐 화려함이라든가 이렇게 너무 요란한 그렇지 않는 것을 위해서 꽃을 너무 다양하게 쓰지 않고 이제 한 두세 종류의 꽃을 이렇게 쓰는 거. 그리고 아무리 많아도 서너 종류 이상을 함께 쓰진 않는 거. 그리고 꽃이 너무 화려하거나 향이 특별히 강하거나 이런 꽃들은 또 찻자리에서 잘 쓰지 않는 거. 그리고 그렇지만 그 찻자리를 즐기고 소유하는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굉장히 그 화원이나 이런 꽃들을 굉장히 탐스럽게 이렇게 한아름 이렇게 꽂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장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나름대로 어떤 잘못하면 좀 난해하거나 좀 이렇게 번잡스러워 보이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어떤 절묘할 정도의 기술력 같은 게 좀 필요하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찻자리 꽃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에
한 2월 말 이렇게 그 3월 초에 접어드는 그때 같이 몇 분이서 모여서 차를 마시기로 했어요. 근데 한 선생님이 굉장히 그 시간도 정확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1시간도 더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차를 한 잔 마시고 밥을 먹기로 했었는데 그분이 안 오셔가지고 오시는 중간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다려줘야 돼서 이렇게 상당히 한두 시간 이상을 기다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그때 나타나셨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요만한 기화 조각에다가 그 복수초를 하나를 이렇게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 뒷산에 작년에 복수초가 많이 어우러져 있었던 그런 장소가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쯤 가면은 복수초 올라온 복수초를 하나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면장갑을 끼고 오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그 차림으로, 산에를 가셔갖고 복수초를 찾아다니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헤매다가 낙엽을 다 이렇게 면장갑을 끼고 긁어내면서 복수초를 이렇게 구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기다렸던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그동안 그분이 기다리고 그랬던 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그 뒤늦게 오셨지만 찻자리의 어떤 그 흥취 같은 것을 굉장히 또 무게감도 실어주시고 굉장히 가치 있게 해주셨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꽃을 이렇게 어디에서 사서 이렇게 꽂는 그런 경우 요즘에 바쁘니까 뭐 아무래도 그 야생화가 파는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사거나 이렇게 해서 많이 꽂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 속에 있는 그것을 이렇게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는 거 그런 경우들도 이제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찻자리에 쓰이는 꽃은 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선비들이 좋아했던 건 매낭국죽이죠. 사군자 매낭국죽을 중심으로 이제 소요해 오고 있는데 그 봄에는 그 이제 동백이나 수국, 매화, 수양버들, 연산홍 이런 종류들을 이제 그 즐기고 있죠. 근데 연산홍 같은 경우는 조선 정원의 그 중전마마라고 최고의 꽃으로 이렇게 쳐가지고 선비들의 그 뜰에 사군자가 있지만 연산홍도 있으면은 그 어떤 기품이라든가 품격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꽃을 보면서 어떤 꽃에 피어 있는 그 꽃의 아름다움도 중요하지만 그 아름다움보다는 그 꽃이 열린 그 나무의 나뭇결도 보고 또 이 꽃이 질 때, 똑 떨어져서 질 때 얼마나 깔끔하게 이렇게 낙하가 되는가. 우리 무궁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 꽃 무궁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오므라져서 떨어지고 하잖아요. 그냥 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안 떨어지고. 근데 동백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싱싱한 프레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또 떨어져 갖고 뭐 정렬 이런 거를 또 꽃말로도 표현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꽃들을 찻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찻자리를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심도 깊게 하죠. 좀 고화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독특한 정취를 느낄 수 있게 그러면서도 이 계절의 어떤 흐름, 철이 지나가는 흐름 같은 거를 이제 우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같은 경우는 뭐 수반이나 이렇게 좀 넓은 그런 그릇을 이용해서 많이 꽂기도 시원하게 물이 보이게 그렇게 꽂기도 하지만 뭐 수련이나 연꽃, 뭐 능소화, 무궁화, 단풍, 뭐 페랭이 이런 꽃들을 이렇게 많이 꽂죠. 근데 무궁화 같은 경우는 꽃꽂이 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잘못 꺾다가 꽂아놓으면 그냥 시들어져요. 근데 찻자리에 쓰는 그 꽃은 찻자리가 그 차를 마시는 동안은 절정을 이루고 있어야죠. 찻자리가 유지되고 있는데 꽂아놓은 게 시들어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일반의 꽃꽂이도 마찬가지로 어떤 잔치라든가 행사에서 꽃을 꽂았을 때 그 기간 동안에 꽃이 싱싱해야 되는데 무궁화는 이제 꽂아서 이렇게 보면은 꺾어서 그냥 꽂으면 금방 이렇게 시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에 해가 트기 전에 이제 무궁화를 꺾어가지고 신문지 같은 걸 이렇게 싹 싸놨다가 그 시간에 맞추어가지고 이렇게 수반이나 이런 데 꽂아놓으면은 그 신문지 쌓아놓은 그걸 개봉해서 해놓으면은 꽃이 그래도 하루는 이렇게 가는 오래 좀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꽃들이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 알록달록한 낙엽색 예쁘고 화사한 그런 색들을 이제 쓰고 겨울에는 뭐 그 꽃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열매 종류로 모가나 뭐 이런 거 쓰죠. 그다음에 소나무 쓰고 매화라든가 동백 이런 경우가 또 이제 겨울에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찻자리 꽃으로 돼 있죠. 그리고 그 보드에 그 몇 가지 그 찻자리 꽃을 한번 꽂아봤는데 이제 이게 겨울에 하다 보니까 소재가 소나무라든가 뭐 만개나무, 인동, 뭐 그리고 포인세티아라든가 그다음에 차나무는 사철나무니까
겨울에도 푸른 그 가지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뭐 동백 정도를 이렇게 줄길 수가 있죠. 그리고 아래 그 부분에는 이제 국화로 가을에 이렇게 꽂아 본 건데, 여러분들 그 차 이야기 그 뒷부분에 이 찻자리 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그 참고될 만한 그런 그림들을 한번 이렇게 제시해 돼 있으니까 이 수업 강의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살펴보시면서 찻자리의 어떤 그 꽃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다시 이제 찻자리에서 우리가 뭘 먹는 게 우리 화합하고 평화 이렇게 화자가 벼 화변의 입구자잖아요. 그래서 벼는 먹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화. 그래서 같이 뭘 먹으면 화합하고 이렇게 서로 편안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찻자리에서도 사실 다가가 참 중요하죠. 물만 계속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차는 소화를 돕기 때문에 좀 허기가, 차를 많이 마시다 보면 좀 허기가 지죠. 근데 또 식사라든가 이런 거를 이렇게 거하게 또 마시기가 좀 못한 그런 시간대 같은 때, 그럴 때 이 다식이 다가 종류가 요깃거리도 되고 좀 다양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쿠키라든가 이런 과자 종류나 뭐 케이크 이런 거, 그런 좀 현대적인 그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간단하게 또 이용할 수가 있어요. 모양도 예쁘고 담백하고 이런 종류의 과자들, 그런 것도 다양해서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우리의 그 전통으로 먹던 그 다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얼마든지 뭐 케이크도 그렇고 또 담백한 어떤 그런 다양한 과자들이 찻자리의 다가로서 현대에 이렇게 활용이 될 수가 있죠. 근데 다가라는 말의 의미는 차와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한 입 크기의 어떤 그런 그런 다식 종류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떡과 흑임자 다식 이렇게 보면 철화분청의 그 접시 위에다가 나비는 그 가문 나비는 흑임자 가루로 만든 이제 다식판에 박아낸 거고, 그 다음에 꽃떡으로 꽃을 장식하고, 철화분청 자연스럽게 무늬가 돼 있는 거를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고자 이렇게 장식을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떡으로 만든 나뭇이파리 같이 돼 있는 모양을 이제 잎사귀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자 그릇에다가 여러 가지 떡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 놓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다가들 다양하게 보는데 땅콩이나 뭐 이렇게 호두, 또 말차 입힌 땅콩 이런 것들로 만드는데, 이게 뭐 판매하고 그러는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것이 없을 거예요. 집에서 이제 땅콩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콩에다가 그 이제 설탕을 곱게 가루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오미자라든가 오미자 말고도 또 백년초 같은 거는 백년초 가루는 조금만 집어넣어도 색깔이 아주 조금 들어가면 분홍색에서부터 많이 들어가면 붉은색까지 다양한 그런 색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섞어서 붉은색을 내 가지고 설탕이랑 버무려 갖고 땅콩에 이렇게 입히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차를 입힌 거, 그 다음에 호두 이런 다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육포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다가로도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멸치에다가 멸치를 볶아가지고 거기다가 말차에다가 설탕가루를 이렇게 설탕을 곱게 가루내야지 이렇게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잘 섞어가지고 말차를 볶아가지고 부치면 잘 붙죠. 그리고 또 육포 가지고 이렇게 잘게 이렇게 부셔가지고 육포하고, 근데 육포만 하면은 잘 이게 응집력이 잘 안 되니까 거기다 이제 호두를 같이 이렇게 섞어 놓으면 잘 붙어요. 그래서 다식판에다 이렇게 박아내고, 그 다음에 검은콩 다가도 이제 검은콩을 볶아가지고 콩강정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단하게 묵혀놓으면 먹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몇 입을 떼 먹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한 개씩 이렇게 집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 심심할 때 여기다 이제 오미자물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색깔을 좀 붉은색을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 수가 있죠. 그다음에 검은콩 위에 올려져 있는 거는 뭐 오징어나 뭐 문어 같은 그런 거로 이렇게 잘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또 장식의 효과. 그다음에 이것도 나중에 먹을 수가 있죠. 그런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다식의 종류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사실
예전에는 집집마다 다식판이 하나씩 다 있었죠. 저희도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정도까지는 집에서, 제사를 모시거나 뭐 설 명절이 되면은 이런 다식 종류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식판에 다식도 받고, 뭐 유밀가라든가 강정이라든가 뭐 약가 이런 거를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서 올리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곡식가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루, 그런 종류들을 이제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는 그대로 가루를 내고, 그렇지 않은 거는 익혀서 말려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걸 반죽을 하죠. 그래서 주로 꿀로 반죽을 하는데, 요즘에는 뭐 설탕 시럽이라든가 뭐 물엿 같은 거로 반죽을 하지만 대부분은 꿀로 반죽을 하기 때문에 사실 건강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곡물가루에다가 꿀로 간식해서 꿀로 반죽을 해서 만들어내면 이게 건강식이 되는데, 그 재료의 어떤 그 재료 색깔에 따라서 아까 그 흑임자 같은 거는 검은색, 그 다음에 뭐 송아는 노란색, 그리고 찹쌀가루를 내면 흰색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콩 종류를 여러 가지 콩 종류를 하면은 푸른색도 나오고 또 아니면 그냥 노란색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 뭐 말차가루를 좀 섞어서 푸른색을 내게 한다든가, 아니면 오미자라든가, 아니면은 그 백년초 이파리 같은 그 백년초 그 선인장 그 가루 낸 거죠. 그런 거로 이제 붉은색을 낸다든가 이래서 이제 삼색, 세 가지 색깔, 또 오방색으로 오색 다식, 이래서 각 색깔이 다른 각색 다식으로 이제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양으로는 잔칫날에는 꽃 문양을 줄기고, 그 다음에 무병장수를 기원해서 긴 줄무늬, 오래 살기를 위해서 또 귀감 문양, 거북이 문양이죠. 그 다음에 수복강령이나 사군자, 뭐 이런 길상 문양 같은 게 이제 이용이 되고, 제사 때는 국화 문양으로 다식을 만들어서 내죠. 그 다음에 단오날에는 수레 문양이나 물고기 문양 같은 경우 있는데, 요즘에는 사실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식판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보도에 제시되어 있는 그런 다식판들은 크기가 조금 다소 좀 커서 한 입에 먹기가 몇 번에 베어 먹어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딱 하나 한 입에 딱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찻자리 다식용으로 이런 판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식판이 있는데, 다식 반죽하는 게 절대 어렵지가 않죠. 손님이 오셨는데 특별하게 내놓을 어떤 그런 다가 같은 게 없을 때, 차는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 특별히 내놓을 다가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집에 있는 뭐 미숫가루, 여름에 그 보리 미숫가루도 많이 먹고, 또 요새 선식들 많이 드시죠. 선식가루도 무방하고, 어떤 가루 종류들이요, 콩가루라든가 이런 가루가 있으면은 조금 이렇게 덜어서 꿀에다 넣고 반죽을 하죠. 근데 반죽을 할 때 처음부터는 잘할 수가 분명히 없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아마 경험이 이렇게 얻어지게 될 텐데, 처음 반죽할 때 흑임자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반죽을 이렇게 꿀이나 이런 걸 넣어서 적당하다 하다 보면은 그 흑임자가 깨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기름이 나와갖고 나중에 너무 물러져요. 그리고 송화가루 같은 반죽, 송화가루 반죽할 때도 이제 꿀로 반죽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반죽이 다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서 조금 두면은 그게 이렇게 착 풀어질 정도로 이렇게 질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꿀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이 가루하고 꿀이 이렇게 잘 이렇게 흡착이 돼가지고 반죽이 아주 이렇게 쫀쫀하게 되게끔, 그리고 좀 됨직하게 반죽하는 게 좋죠. 그래서 됨직하게 반죽을 하면은 다식을 하나 입에 넣었어도 씹지 않아도 사르륵 녹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집에 있는 미숫가루를 쉽게 얘기하죠.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반죽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식판이 요런 식으로 요거 이렇게 높이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제 조절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홈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 안에 이제 문양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반죽한 것을 엄지손가락으로 꼭꼭 밀어 넣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쫀쫀하게 이렇게 반죽이 이렇게 돼서 모양이 만져지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꼭꼭 눌러가지고 만들어서, 다 여기가 찼으면 요걸 이렇게 싹 내려주면 이 위에 이렇게 잘 힘줘서 넣었던 그 다식이 모양이 딱 돼가지고 이렇게 딱 올라오게 되죠. 꺼내려고 이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근데 경우에 따라 어떤 다식판들은 이런 구조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꺼낼 때 좀 애를 먹는데, 요거는 이런 모양으로 돼 있어요. 우리 옛날 다식판들이 다 이랬어요. 여기다가 젓가락을 이렇게 넣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젓가락을 빼거나 이렇게 싹 누르면은 다식이 올라오게끔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다식판 같은 경우 지나다가 길에라든가 이런 데서 좀 보시면은 집에 이제 하나 그 상비품으로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은 참 많이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쓸수록 길이 들어서 이제 평생 쓸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그 차생활과 더불어 살림, 그죠? 살림에도 응용될 수 있는 어떤 응용 방편, 갑자기 손님이 오는데 뭔가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싶을 때 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데도 참 이게 절약도 되죠. 특별하게 뭔가를 다식을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구절판, 다가 구절판이 있는데, 여기 맨 위에 있는 거는 땅콩을 잘 으깨가지고 땅콩으로 만든 나비 모양하고 뭐 태국 모양하고 있죠. 그거는 이제 물고기도 있고, 네, 그거는 이제 땅콩이에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제 깨강정이 되죠. 깨강정. 그 다음에 그 옆에가, 흑임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이제 밤초예요. 밤을 졸여서 만든 밤초. 그 다음에 밤초 옆에는 곶감을 이렇게 반을 잘라가지고 그 안에를 이런 걸 다 빼내고 거기다가 호두를 이렇게 박아서 손으로 꼭꼭 또르륵 말아서 손으로 꼭꼭 이렇게 단단하게 주물러 주면 탄탄하게 이렇게 곶감하고 호두가 이렇게 잘 여물어지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놓고서 쓰는 거. 이것도 이제 다식으로 많이 우리 뭐 수정과 할 때 많이 쓰죠. 그렇게 하는데 찻자리에서도 이제 다식으로 쓰이고, 그 옆에가 이제 송화가루로 만든 송화다시. 그 다음에 송화다시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청태콩이라고 해서 검은 콩인데 속이 파란 콩 있잖아요. 그 콩을 가지고 콩을 익혀서 그걸 가지고 만든 다식이고, 그 옆에는 대추의 씨를 빼내가지고 대추를 이렇게 해서 만든 다식,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시고, 또 집에 있는 어떤 소재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응용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가의 종류 중에서 한번 항목별로 보면 이제 강정 있죠. 예, 찹쌀가루를 이렇게 일정 모양을 만들어서 그거를 건조시켜 갖고 기름에 튀기면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오죠. 그래서 거기다 조청을 바르고 다시 고물로 뭐 깨도 묻히기도 하지만 이제 티밥 쌀가루를 묻히기도 해서 만든 강정. 그 다음에 유밀가 있죠. 유밀가도 약과라고 돼 있죠. 이렇게 기름에다가 이제 튀겨내서 조청에 담근 거, 그 약과 종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매작과 이것도 뭐 약과나 이런 경우처럼 뭐 강정 이런 건 정말 흔하게 우리가 만들어서 먹었던 거죠. 별로 어렵진 않죠. 밀가루에다 소금하고 생강즙하고만 해가지고 반죽을 해서 얇게 미는 거예요. 칼국수 반죽처럼 얇게 밀어서 그걸 사각형으로 적당한 모양으로 잘라서 가운데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꽈배기처럼 이렇게 꽂아. 그래서 기름에 튀겨내가지고 이제 조청 이나 뭐 설탕물, 꿀물 이런 데 담갔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 그다음에 엿강정은 지금은 이제 하나씩 아까 콩강정처럼 떨어지게 만들지만 우리가 깨강정이라든가 뭐 참깨강정도 있고 또 뭐 들깨강정도 있고 콩강정도 있고 여러 가지 강정들이 있죠. 어떤 견가루 같은 거 뭐 잣도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엿을 고아가지고 모습 그대로에다가 연물을 입혀가지고 단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일정하게 잘라놓은 거, 그런 강정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과편도 있고, 이제 좀 신맛이 나는 과육에다가 꿀을 넣어가지고 막 계속 끓여갖고 잼처럼 막 이렇게 단단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렇게 엉기게 될 정도로 단단하게 되면은 그거를 엉기게 졸여가지고 이제 말려가지고 모양을 내서 썰어낸 거. 그 다음에 또 쑥실가는 조금 이제 손은 가는 일이지만 율란이라든가 뭐 생란 이런 거지. 생란은 생강이고 율란은 밤이죠. 밤으로 만든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삶아가지고 곱게 으깨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밤 모양으로 뭐 아니면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을 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란이라고 하고, 초는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대추초, 밤초 이거를 잘 이렇게 졸여가지고, 근데 대추 같은 경우는 가운데다가 이렇게 잣을 하나씩 또 박죠. 씨는 빼내고. 그래서 잘 졸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졸여서 모양을 낸 거. 그래서 뭐 율란이라든가 생란, 뭐 또 초 종류, 그런 종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과가 있죠.
정과는 이제 젖은 정과가 있고 마른 정과가 있죠. 이거는 조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하게 과일이라든가 무, 또 감자, 그다음에 우리 동화, 요새 동화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도라지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종류들을 뭐 모가라든가 석류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다 할 수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물을 붓고 푹 끓이는 거예요. 푹 끓이고 난 다음에 그 끓이고 난 다음에 꿀이라든가 뭐 설탕 시럽이라든가 물엿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졸여요. 그래서 그게 졸여서 끈적끈적하게 되게끔 만든 것이 이제 젖은 정가. 그다음에 끈적끈적한 게 없어질 정도로 바짝 바짝 졸여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뭐 설탕이나 설탕가루라든가 이런 걸 버무려 갖고 물기가 전혀 없게 만드는 거를 마른 정가 하는데, 거기는 동화 정가, 젖은 정가로는 동화 정가가 있고 이제 도라지 정가가 마른 정가로 돼 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담아놨지만 도라지 정가 같은 경우는 사용할 때 그 동화 정가도 만들어서 이렇게 썰어서 모양에 따라 사용하지만 도라지 정가 같은 거, 그 다음에 홍삼 정가도 사실 많이 있어요. 홍삼 정가 그런 경우도 이제 도라지 정가랑 모습은 비슷하죠. 그래서 그 정가를 만들어서 이제 사용할 때 이렇게 잘라서 크기에 따라서 이제 쓰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 그 접시에 담아 있는 거는 맨 위에 이렇게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거는 감자를 얇게 저며가지고 이제 정가로 졸여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무에다가 무를 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말차를 좀 넣어갖고 파란색을 내 가지고 이제 냈죠. 그 다음에 또 오미자나 뭐 이런 거를 넣거나 아니면은 다른 색깔을 넣어서 치자를 넣으면 노란색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호박은 그냥 그대로 써도 노란색이 참 이쁘게 나오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정가류로 감자, 무, 호박, 동화 이런 정가류를 만들어서 거기에 한번 다식을 담아보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식은 몇 가지 종류가 예시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요즘에 와서 떨어져 있어 가지고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 한번 집에서 이제 다식판을 이용해서 다식을 만든다든가 몇 가지를 해보면은 쉽게 또 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누가 어떤 손님이 오고 누구를 접대하더라도 아주 항상 자신이 있고 문제될 게 없죠.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손님 대접을 하는데 준비를 좀 못했고 막 이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응용해서 뭐 아침마다 먹는 선식을 이용한다든가 여름에 시원하게 먹는 보리 미숫가루 같은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반죽해서 하면 정말 건강식이죠. 설탕이 들어간 게 아니라 꿀로 반죽할 경우 같은 당도라도 꿀하고 설탕하고는 조금 틀리죠. 꿀을 먹으면은 달아도 좀 괜찮게 하고 설탕은 좀 많이 피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꿀로 반죽하면은 이거는 아주 정말 자연식품, 천연식품이고 몸에 좋은 거다 하고 자신있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당신을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내가 정성스럽게 접대합니다. 이제 이런 것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향을 한번 살펴보는데, 요즘에는 향이 제사 때 쓰는 거로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향이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이렇게 소요되고 즐겨지던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추석 때 송편을 찔 때 솔잎 위에다 송편을 해갖고 솔잎향을 이렇게 먹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여름에 모기불 피우는 것도 일종의 그것도 이제 향의 시작이죠. 그래서 모기가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거를 피워가지고 쫓아버리는 거잖아요. 좋아하는 거는 쫓아오지만 싫어하는 거를 이용하는 것도 그것도 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 그 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로 그 옷이나 이런 데도 그 이제 향을 가지고만, 지금은 향수를 이렇게 딱딱 뿌리지만 예전에 이제 멋쟁이라고 하면은 뭐 특정 층이겠지만 몸에서 어떤 그런 향내가 나기 위해서 뭐 옷을 입는데 이렇게 이런 그릇에다가 향을 피우는 거죠. 그리고 향을 피우는 위에다 이렇게 소쿠리 같이 이런 거를 이렇게 덮어놔요. 그리고 그 위에서 옷을 덮어놓으면은 그 향이 옷에 그 싹싹 그 향내가 다 스미겠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그 향을 내는 거.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지금의 그 향수가 일반화되기 전에도 이제 그런 향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전통에서 치면은 정성을 다하는 자리에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자리의 정화를 통해서 정신을 맑게 하고 그런 의미로서 향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차자리에서도 근데 차를 마시고 있으면서 향을 피우면
사실 그 향의 내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차 맛을 음미하는데 좀 방해가 되죠. 근데 내가 차자리를 지금 즐길 거예요. 내가 혼자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차자리를 싹 정리하고 미리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30분에서 적어도 한 1시간 정도 전쯤에 향을 하나 딱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그 내 마음에 우리가 다도 심신을 수양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도 일종의 수행의 한 방법인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성을 다해서 기다리는데 당신이 오기 전에 벌써 나는 이렇게 차자리를 정화하면서 향도 미리 피워놓고, 또 아니면 소중한 나에게 차를 한잔 하면서 할 자리에 향을 미리 한번 싹 정화 의미에서 이렇게 살리잖아요. 근데 그 향도 즐기다 보면 요즘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연향 이런 게 별로 안 나와서 사실 향 줄기에 안타까움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한약재라든가 이런 거로 만드는 그 천연향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향을 피우면 경우에 따라 머리가 맑아질 수도 있고, 어떤 향은 뭐 이 기혈의 순환을 돕는다, 뭐 어떤 향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눈이 침침해지는 걸 맑게 한다든가 이런 효능 같은 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 몸이 실제로 그렇게 치료가 됐나 안 됐나 하는 거는 경험에 의해서 이제 체득할 일이겠지만, 그렇게 선전되고 있는 천연 향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향들을 이렇게 하나 피워놓으면, 그래서 향이 다 피고 난 다음에 한 조금 있다 이제 손님이 오시면은 그 강하지는 않지만 향이 이렇게 정화돼서 나오는 그 향의 여운, 은은한 그런 냄새를 맡으면서 참 이렇게 기분이 상쾌한, 요새 뭐 이렇게 향기 나는 뭐 이런 거 많이 뿌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오래 맡고 있으면 머리도 좀 아프기도 하죠. 금방은 상큼한데 화학적인 어떤 그런 조향이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두통이 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천연향들은 진짜 머리가 맑아지면서 어떤 몸에 그런 안 좋은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이제 생활 속에서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율곡이가 쓴 경몽요결에 보면은 제사나 차례에서 다른 것은 갖추지 못하여도 향은 피웠다. 집안 살림이 여의치가 못해서 제사상에 뭐 다른 걸 다 모두 올릴 때 향 하나만 딱 살아도 그게 제사나 차례를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향이 그만큼 소중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소중한 물건으로 향하고 차를 꼽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차례도 그래서 이제 차를 올렸던 거고, 차를 올리면서 향도 꽂았고, 그래서 차와 향이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됐었죠. 그리고 옛날 사람들은 심신수양의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거처하는 방안이나 책을 읽거나 차를 마실 때, 또 운치 있을 때 향을 피워서 이제 향을 즐겼어요. 근데 향은 향을 맡는다고 안 하고 문향, 들을 문자죠. 향을 듣는다 그래요. 문향한다고. 그래서 선비들이 집에 키우고 있던 난이 꽃을 피웠어요. 그러면 나에게 난이 꽃이 피었으니까 문향을 오라고 이렇게 서신을 보내죠. 그래서 친구를 같이 불러가지고 그 이제 문향을 하면서 차도 마시고 이제 즐겼던 이런 내용들도 있죠. 그리고 또 매화, 설중매라든가 매화 한 소리가 딱 폈어요. 그래서 문향을 오라고 이렇게 서로 초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문향이라는 말을 쓰죠. 그리고 또 특히 여성들은 향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서 향낭을 만들죠. 놀이개 같은 데를 낭으로, 놀이개 주머니에 향낭을 해갖고 이렇게 향을 넣어갖고 다니는데, 주로 그 사향 같은 경우를 넣어갖고 다니죠. 그래서 사향의 어떤 독특한 냄새, 사향의 냄새는 이제 카네이션 냄새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그 사향을 넣고 몸에서 독특한 재치를 남기죠. 그래서 여성들이 사향 하나를 몸에 지니기를 굉장히 소원하는 거,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좀 귀한 물건으로 그러고 있다가 뭐 갑자기 뭐 급체가 오거나 급할 때는 향을 조금 또 잘라내 갖고 이렇게 개서 약으로도 먹고 이런 향들이죠. 그리고 궁중에서는 임금님 초소에 이 사향이나 향을 몸에 좋은 그런 건강한 그 향을 이제 아로마 세라피죠. 요즘 이야기로 하면은 그거를 이렇게 몸에 지니고 다니는 향랑각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놀이에서는 기생이 주로 이제 향랑각시 역할을 해서 기생들 이름에 향자가 참 많이 많았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향의 종류에는
뭐 향나무, 그다음에 백단, 침향, 정향 이런 나무에서 유래되는 거, 그다음에 유황이나 안식향처럼 수지, 나무의 어떤 그 호박 같은 그런 소나무의 송진처럼 그런 수지죠. 그런 수지, 그다음에 사향이나 용련향 같은 동물의 분비물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울릉도 향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디서 향내가 이렇게 나오면은 그 향내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뱃머리를 돌려서 가면은 길을 잃었다 하더라도 육지를 만날 수 있는 거, 울릉도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그 이제 향나무가 많았는데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이 많이 이렇게 없어져 갖고 지금은 좀 이제 귀한 나무가 됐죠. 그리고 옛날에는 이런 향나무나 이런 향목을 그대로 잘라서 그냥 향목 요만한 조그맣게 잘라가지고 그 나무로 썼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이제 잘 반죽해가지고 이제 연향 상태로 쓰죠. 반죽을 해서. 그래서 뭐 뿔 모양으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데 찻자리에서 즐기기에는 이게 선향이죠. 이렇게 젓가락같이 긴 선향을 많이 즐기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향문화에서 이제 단오 때 창포물에 머리 감는 거 이것도 일종의 향문화. 그다음에 솔잎향, 송편 이런 거 또 있죠. 그다음에 또 옷에다가 그 입히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훈이하는 거 그런 향. 그다음에 국화로 베개로 만드는 거예요. 국화꽃을 가을에 말려갖고 베개를 하면은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가벼워진다 해서 이것도 이제 그 아로마 세라피 현대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건강 효능이. 그래서 국화 베개. 그다음에 차를 먹고 나서 마시고 난 찌꺼기를 계속 말려서 그거로 이제 베개를 하는 거. 근데 차 베개를 할 때는 그 우리 메밀 껍질 있죠. 메밀 껍질이랑 이제 반 정도씩 섞어가지고 베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주로 애기들이나 이렇게 베개를 만들어 주면은 여름에 애기들이 이제 땀 흘리고 그러면은 그 땀이 솔솔 요 베개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차 향이랑 어우러져 가지고 이렇게 상큼한 그런 향이 나는 거. 그래서 근데 이런 이제 향과 관련된 뭐 베개 이런 걸 쓸 때는 건조를 시시때때로 잘 해야 되죠. 습기 차지 않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이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향을 우리 그 역사에서 즐긴 거를 보면은 고조선 때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고조선 때 환웅이 하늘에서 이제 묘양산에서 신단수를 타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신시라고 이렇게 신단수를 타고 내려왔는데 그 신단수 이 단자가 향기로운 나무 단자라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향이죠. 그래서 향나무. 굉장히 향기가 나는 아주 상서로운 그런 나무였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 향 역사를 굉장히 박달이라든가 뭐 신단수 이래갖고 이 향을 표현은 다르지만 이게 향이잖아요. 그 관련이 많은 그런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상례 때 사람이 죽어서 이제 염습을 할 때 그 이 위 머리 이런 데는 향나무 삶은 물로 머리를 닦고 몸은 쑥 삶은 물로 몸을 이렇게 닦아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뭐 상례가 되면 장의사에서 와서 다 하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그 환웅이 신단수를 타고 내려오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 향으로 머리를 닦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웅녀가 쑥을 먹고 사람이 됐죠. 곰이.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그 단군 신화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향문화에 대한 역사는 상당히 길은 거. 그 다음에 한당고기에 보면 색부르 당군이 이제 뭐 BC 1285년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오래됐죠. 그때 이미 그 천단에서 제사를 행할 때 이제 충문을 하면서 향을 같이 올렸던 이런 기록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 때 와서는 우리 차에서 진강국사 비문 최치원 선생이 쓴 진강국사 비문이 우리 쌍계사 그 경내 마당에 있다 그랬죠. 거기 한명이라 해서 차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또 향에 대한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 향을 보면은 어쩌다 이제 이런 향을 선물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거를 뭐 복잡하게 하지 않고 이제 그냥 사르면서 쓰면서 이 어떤 절차나 과정에 대한 거를 모른다고 한 거죠. 이걸 모른다는 거는 절차나 과정의 중요성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죠. 이걸 모르지만 다만 이 향이 마음을 경건하게 한다는 거죠.
차를 마시면 속이 편안하다 그랬고 향은 마음을 경건하게 하다는 거. 그래서 향의 그 향을 어떤 방면으로 다양하게 활용하든 그 향은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비문에 보면은 진강국사가 이렇게 나뭇잎을 태워서 향이라고 했다고 아이들의 놀이에서까지 향놀이를 한 거로 보면은 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민간에서 일상생활에서 즐겼던 그런 물품이었다는 거를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신라를 방문한 아랍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보면은 신라는 중국의 저쪽에 있는 매우 아름다운 나라이다. 맑은 공기와 물, 비옥한 토양,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그곳 백성들은 병들지 않는다. 주민들의 모습도 매우 아름답고 건강하다. 환자는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집안에 물을 뿌리면 호박 향내가 뻗진다고 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 향보다는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살았던 그런 어떤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 시대에는 화랑도가 있었지만 이제 종교적인 결사체로 화랑이 향도가 되기도 하지만 향도라는 무리가 있었어요. 향과 무리 도자죠. 향도라는 무리가 있었는데 이제 화랑이 향도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은데 이 향도들은 보통 나무는 물에 가라앉잖아요. 아니 물에 뜨잖아요, 나무가. 그런데 이 물에 이렇게 뜨는 나무가 물에 가라앉음, 침향나무가 있지만 여기서는 이 나무가 물에 가라앉는 그런 나무가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미륵불이 신라 때는 호국불교 불교 사상이었기 때문에 미륵불이 하생해서 이제 극락정토가 된다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를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무가 침향이 되기 위해서는 어디 곳에다 나무를 묻는 거예요. 묻으면은 보통 뭐 1000년이라든가 한참 오래가 되면은 그게 이제 침향이 된다고 해서 이제 나무를 많이 이렇게 신고 다녔어요. 그 향도들이. 그래서 지명에 우리 매향리라든가 뭐 매향탑, 매향비 이렇게 매장한다는 거죠. 향을 묻었다는 거.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동네 이름도 매향리 이런 거는 옛날에 나무를 그 침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향도들이 나무를 심었던 이런 곳에다가 이제 어떤 그런 거를 세워놓은 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고려시대 청자향로죠. 이게 이 향을 즐기는데, 이 향로에서 향을 피우면 이 연기가 이제 교재에서는 210페이지에 보면은 입에서 이렇게 향이 이렇게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을 즐기면서 이제 냄새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아름다움 내지는 어떤 이런 것까지 놀이 내지는 취향이 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즐겼던 그런 향로들을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향하고 다가 그다음에 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고 이제 동다송하고 그 뒤에 차 이야기 부분에 있는 그 찻자리 꽃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차를 다루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수업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